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7세기 전국시대의 일본은 사무라이라 불리는 무사들이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명분과 신의를 쫓아 목숨을 건 결투가 난무하던 이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무사들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피 맺힌 하늘 안고 죽은 어느 무사의 이야기입니다. 1675년 일본 기우연, 일본 최고의 창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시이 마사하루는 자신의 창수를 4명의 아들과 조카인 겐고 우에몬에게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이시이 산노조를 비롯한 아들들은 창의 달인인 마사하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 마사하루의 가르침을 성실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인 겐고 우에몬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태도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불량한 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들들은 한마디 하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사하루는 조카 겐고를 욕하는 것은 가문을 욕하는 것이라며 매번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들들은 겐고를 감싸기만 하는 마사하루에게 불만을 품을 만도 했지만 아버지 마사하루에게 불만을 가지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 마사하루가 아들들에게 주는 사랑은 아주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감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 정성스럽게 키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죠. 그런 깊은 사랑을 받는 사촌들에게 겐고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고, 고아인 자신과 숙부의 자식들을 비교할수록 더 괴팍한 성격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시이 집안에 오가키 대장이라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위가 높았던 자라 마사하루가 신경 써서 정중히 모셔야 한다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겐고가 없었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게 틀림없었죠. 장남 산노조는 차라리 이 자리에 겐고가 없어 다행이라고 여기며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는 오가키 대장의 무사들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마사하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겐고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에 있던 겐고는 무언가에 쫓기듯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마사하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마사하루는 차분히 겐고에게 무사들을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겐고는 마사하루에게 용서를 빌며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무사들을 죽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겐고의 모습에 마사하루는 오히려 자신이 너를 잘못 가르친 죄가 크다며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얘기할 테니 일단 자수를 하자는 마사하루의 말에 겐고는 지금 자수하면 차명에 처해질 것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겐고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마사하루의 말에 자신은 자수할 수가 없다며 마사하루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겐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마사하루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장남 산노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사하루의 무덤에 바치며 아버지의 원수는 반드시 아들인 자신이 갚겠다며 맹세했습니다. 산노조는 동생 히코시치와 함께 겐고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작정하고 도망을 친 겐고를 찾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노력 끝에 산노조는 겐고에게 자금을 대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뒤를 몰래 쫓는 이가 있었는데 산노조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히코시치가 습격을 당했고 히코시치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히코시치가 죽은 자리에는 더 이상 자신을 쫓지 말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사랑하는 동생마저 잃은 산노조의 원한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8년의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추적에도 겐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노조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창술의 스승인 히데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산길에서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노조가 구한 여인은 히데의 딸 아키코였습니다. 히데는 자신의 딸을 구해준 산노조의 상황이 딱해서 8년이나 고생했으면 됐으니 이제 그만하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노조는 아직도 자신의 꿈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며 끝까지 겐고를 쫓겠다고 하죠. 딸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 산노조를 그냥 보낼 수 없던 히데는 며칠이라도 자신의 집에서 편히 머물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산노조는 히데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 머물며 아키코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키코를 사랑하게 된 산노조는 복수의 칼을 접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지만 8년 동안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아키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길을 걷던 산노조의 눈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산노조는 그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고 8년 만에 드디어 도망자 겐고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폐인이 된 겐고는 초췌한 몰골로 산노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며 남은 일생을 속죄하며 이시이 가문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겐고의 모습에 산노조는 어서 일어나 승부를 겨루자고 했지만 전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겐고의 모습을 보고 무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며 자수를 하라고 말한 뒤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겐고가 방심한 산노조의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떠난 겐고의 행방은 그 이후로 찾을 수가 없었고 산노조는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한 채 피 맺힌 한을 안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평범한 삶도 모두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산노조. 그래서였는지 한을 품고 죽은 산노조의 무덤에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사하루가 심어준 산노조의 나무에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루의 나무 중 오직 산노조의 나무에서만 자라나는 머리카락.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감나무는 현재 일본 기우현 요로군에 있는 후쿠겐지라는 절에 남아있다고 합니다.